곧 차 한 대가 박살날 예정입니다. 얼마나 부주의하면 트럭 뒷문을 확인하지 않는 걸까요? 이 트럭은 순식간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됩니다. 그만 산사태에 휩쓸리게 된 것인데요. 앞부분만 남겨둔 채 뒷부분은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이은 폭우와 태풍으로 난리가 난 중국. 그런데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디즈니랜드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심지어 방문 인증을 남기며 즐기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태풍인데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고 설치당했습니다. 귀가 조치를 당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캠핑은 왜 가는 걸까요? 돌발 홍수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인간들이 참으로 해맑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극단적 낙관주의에 취해 오히려 위험을 자처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은 계속되는데요. 장시성의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입니다. 숲에 버려진 약품과 주사 바늘이 다량 발견된 것인데요. 포장을 보니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품들이 다수였습니다. 일부 봉투에 적힌 바로는 주로 요독증 환자의 투석 치료에 사용되는 투석액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중증 환자 가족이 사망 또는 치료 중단 후 남은 약품을 폐기했을 가능성이죠. 그러나 약품량이 많고 주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된 점으로 미루어 단순 개인 차원의 폐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정식 의료 폐기물 처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워 불법 폐기했을 가능성이죠. 몰래 야산 등에 버리는 사례가 중국에서 종종 발생했으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약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되팔려던 시도가 실패하여 추적을 피하려고 한꺼번에 폐기했을 가능성인데요. 이는 중국에서 병원이나 제약사 직원이 약을 빼돌려 되팔던 사례들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즉 단순 쓰레기 투기 문제가 아닐까요? 고속도로에서 주다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애초에 어느 쪽이든 문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마치 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장면인데요. 가만히 놔둔 샤오미 어린이용 휴대폰 시계가 자연 발화합니다. 자연 발화, 물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서 연일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전기차 환상자, 이미 전기차에 사용된 자전거 등이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이들은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달려온 정체불명의 남성이 차량의 로고를 떼어갑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잦아지며 벌어지는 풍경 중 하나인데요. 차량이 화재 등으로 이슈가 되면 해당 브랜드의 부정적 여론이 집중. 이를 우려한 브랜드 측 인물 또는 차량 딜러들이 로고를 제거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집니다. 후베이성의 한 아주머니는 신호등 전원 박스에 전원을 뜯어 전동차,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벌인 짓인데요. 그러면서 본인은 60세가 넘어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몇 푼 아끼겠다고 차량을 바짝 뒤쫓다 결국 사단이 납니다. 뒤에 탄 할머니는 천천히 가자고 말했지만 묵살당했는데요. 이 남성은 씨 없는 수박이 되었습니다. 당시 승마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안내에 따라 말 옆으로 걷던 중 막말에 오르려던 찰나 직원이 말 엉덩이 뒤에 서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죠. 중요 부위를 차여 2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승마장 직원은 승마장에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는 티켓을 구매하지.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을 들고 현장 직원의 안내를 따라 말에 접근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정식 체험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승마장은 3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죠. 수박을 잘랐더니 때 아닌 분수쇼가 열립니다. 사온 지 5일도 안 된 수박이 이미 상해서 내부 압력이 커져 벌어진. 이걸 손님이 안 사간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300만 위안을 넘게 주고 산 새 집의 실체입니다. 계단을 발로 찾아 바로 부서진 모습. 개발업자는 부서진 것은 다시 만들고 부서지지 않은 것은 우선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명의 집주인들이 개발업체를 고소할 예정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중국 지하철. 이 남성은 아예 이불까지 가지고 와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여성이 가방을 좌석에 놓고 자리 차지를 하자 남성이 가방을 치우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휴대폰을 얼굴에 들이대며 촬영하기까지 하는데요.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칭얼거립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객실 내 공하는 남성에게 자리 변경을 요청하는데요. 또 요정이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왜 남자한테 자리를 바꾸게 하는 거지. 차라리 저 여자 입을 다물게 하거나 나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명백히 저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왜 남성에게 자리를 바꾸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요정 즉 민폐를 끼치면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을 비꼬는 말이죠. 아주 무지성으로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 요정은 지하철을 잘못 타서 막차를 놓치자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지하철 문을 막고 직원에게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중국 현지인들조차 혀를 내두릅니다. 촬영자는 왜 가서 발로 걷어차버리지 않지? 자기 혼자 정류장 지나쳐서 염치가 있어 내가 없으면 밖에 나오지 마 자신에게 피해가 닥치기 전까지 아주 천하태평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해라 느끼는 순간 폭주하고 마는데요. 싸움 구경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그 외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하도 사기가 판을 치니 불신이 뿌리 깊이 박힌 것이죠. 이 영상에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입니다. 왜 꼭 운전자가 도와줘야 해? 너는 영상을 찍으면서 왜 도와주지 않아? 다음 댓글은 그들 사회 분위기를 관통하는 문장이죠. 내가 부딪힌 게 아니잖아.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착한 사람 행세할 시대가 아니야. 경이로운 한국인의 저자 장크로드 드크레센조 교수는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들고 나오는 국민. 우리 사회는 부디 착한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를.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와 더 특별한 인연을 원하신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유튜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